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부산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은 바로 청년들이죠. 요즘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에서 보면 청년 실업률에서도 그렇고요. 또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청년의 감소율도 가장 높은 수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포커스 이 시간에는요. 부산의 미래, 청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성장전략국장이시죠. 김규환 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청년들의 김현지 사무국장께서도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선호 전 남구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연제구 의원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분과 함께 우리 부산의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청년도시 부산이 왜 중요한지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김 국장님. 네. 네.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도시의 활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이념, 그리고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생산 활동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청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삶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부산이 청년 도시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지 국장님은 어떤? 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청년도시 부산보다도 사실 모두가 살기 좋은 부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것이 담보하는 어떤 고용에 대한 환경이나 그리고 청년이 많았을 때 좀 담보되는 좀 새로운 시도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반선호 의원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노인과 바다, 부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청년 인구 비율과 청년 고용률,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까지 부산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줄어든 부산의 인구 41%가 청년층이었습니다. 매년 실제로 통계로 드러나는 다양한 부산의 청년 문제들을 이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민선 7기 청년 정책들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시간의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부족한 점을 찾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형철 의원께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지금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고요. 또 2023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더라도 그 고령 사회에서 오는 사회 문제점과 그 경제 성장 원동력 저하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 사회를 미래를 볼 수 있는 척도가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전의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예전엔 청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요. 또 출생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 청년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왜 부산을 떠나려 할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기회죠. 자신의 꿈과 희망 내지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든 아니면 다른 활동이든지 간에 수도권으로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거고, 또 일부는 이제 신혼 초기에는 죽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인근으로 청년들이 유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현희 국장님 그래도 가장 가까운 청년 아니에요? 네. 어떻게? 네. 왜 부산을 떠나는 건가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활동이든 그 어떤 이야기나 운동의 중심이 되는 것은 수도권 이제 서울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전공을 하거나 뭐 다른 활동을 하는 제 친구들도 결국 부산에 살고 싶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부산에 살기 힘들어. 근데 살고 싶지만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부산이 살기 힘들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반설의 의원께서도 청년 부산을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이 대학 교육 자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취업 기회도 많고 임금도 많이 주고 고용 안정성과 조직 문화나 이런 긍정적인 노동 환경을 많이 가진 서울이나 수도권 인서울대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예. 거기에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뭐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시작 자체가 지방이면 저 위에 경쟁하는 출발선도 뒤에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김영철 의원께서는요. 왜 떠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뭐 입장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방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를 지역에 구할 수 없어서 실제로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일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부산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이 있는 부산에 남아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그 일자리들이 잠재 성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저는 부산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네 분의 의견을 모아 보면은 결국 일자리가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 집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역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로드맵들도 발표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듣기 어려운 마음 아픈 부분이 부산에 정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언론 보도나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타파하기 위해서 올 7월 달에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자립과 활력 그리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즉 구직활동비죠.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청년 사회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부산 청년의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과 그리고 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창업 촉진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네. 그리고 일하는 기쁨 카드를 제공한다든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청년 공간과 그리고 청년 자치정부 수립 등이 그 주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청년들의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알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사회주택 관련한 것이나 또 청년의회, 청년정부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가능할지 차근차근 단계를 빨리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주택 얘기한 것은 지금 시장이나 민간에 이런 사회주택을 설립할 만한 주체가 없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과정적으로 가능할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예. 디딤돌 카드 수당, 청년수당 관련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월세 지원을 10만 원씩 청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청년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그 효능감도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2017년도부터 이런 청년정책,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같이 이런 제언들을 하거나 참여를 해오면서 그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부산시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할 때 이번에는 청년 이야기들을 많이 수렴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대 부산시가 해왔던 청년 정책들에 비해서 파격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청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결국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 출발을 어쨌든 부산시가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한 부산시의 의지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철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조금 더 세분화 구체화되어 수요자 중심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 지금 일부 정책 기관의 조사를 보면은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청년들이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거비 부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7%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 결과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로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네. 만 18세에서 34세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청년 초년생들, 이런 친구들한테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 가정을 꾸리는 단계로 가면은 그 사회주택이라든지 우리 신혼부부 주택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청년들은 부산에 남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익숙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년 정책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좀 강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정책들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춤형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격을 따라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시에서는 나름대로 더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이제 가정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을 청년이 워낙 다양한 층이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류,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청년 정책 고객을 설정을 하고 그들의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계속 마련 중입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내용하고 시에서 준비하는 내용하고의 또 어떤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네. 지금 주택 그 보증금 네. 전월세 대출 제도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비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왜냐면은 뭐 2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했을 때 이제 청년 당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분이 또 있거든요. 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도 어쨌든 그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그 과정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고 계시긴 한데, 비용이라는 이 설정값 자체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당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피드백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참작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청년 참여나 활 같은 죄송해요. 이번에 옹기종기 커뮤니티 네.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처음에 이제 그 자문회의 같은 것을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 제안했던 그 숫자나 비용에 있어서 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였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 많은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이 있죠.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그 월세 지원을 전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청년들에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3천만 원인데 이제 보증금 지원 한도액이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할 생각을 하고, 옹기종기 사업이나 등등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60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140팀이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까지 거의 한 5천억 원 정도의 네. 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네. 전달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반선 의원 또 김영철 의원 두 분께서 일자리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방송 전에 아마 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김영철 의원께서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산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 수도권 외에 일반대 14개소, 전문대 9개소 등을 해가지고 23개의 대학이 집중적으로 소재되어 있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 대부분의 교육들이 지금 이전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장 없는 제조기업들 이런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 일자리들이 다른 곳에서 창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 그 교육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장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 중심은 창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부산은 제조업이나 경공업이나 중공업이 발달하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제에 있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마이스라든지 이런 정책에 유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하고 그 길을 펼쳐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육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반대로 판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나이가 네. 이제 뭐 청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사실 애매한 나이가 돼버렸는데 예, 이제 준비하면서 후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고 싶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원색적으로 대답을 해요. 결국 안정적이고 급여를 많이 주는 데 가고 싶다. 그리고 예. 이름 있는 대기업들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통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엔 이제 먹고 사는 월급 주는 이 회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부산에서 이런 현실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 공무원밖에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마저 수도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예.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창업도 하나의 대안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청년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소 시장 낙후된 시장에 청년들을 넣어서 거기서 네.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40%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다 며칠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예. 신문에 보니까 또 어떤 구에서는 또 청년몰을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창업을 조장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원을 예. 하지만 어쨌든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도 중요한데 사후 관리 그리고 거기서 한번 또 실패한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줄 것인가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욱 국장님은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현재 뭐 최근에 발표한 청년 고용 통계를 보면 네. 41.9%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요. 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게 10.0%입니다. 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죠. 그러니까 2006년 이후로 최고의 이렇게 통계치를 나타나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런 통계가 모든 걸 저는 다 대변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창업도 중요하고 한데 뭐 일자리를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코렌스라는 그 중소기업을 유치했는데 예. 그게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뜻깊은 때가 바로 기업 유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거기에 누군가의 자식이나 조카들이 거기에 청년 일자리를 얻는 것 그게 잘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이 지방에 많이 이전해 있는데 네. 그 공공기관에 취직하고 있는 지역 그 취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32%인데 이건 역시 저는 점차적으로 더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금방 뭐 청년몰이 등 말씀하셨는데 저는 창업도 뭐 이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퇴사학교라든지 뭐 재창업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계라는 게 말이죠. 이게 네. 뭐 기관이라든지 또 상대에 따라서 이게 널뛰기를 맞습니다.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걸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맞죠. 예. 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네. 김현지 국장께서는 보기에 주위에서 어떤 얘기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를 듣고 싶어요. 네. 그냥 제가 겪은 걸 얘기하자면요. 네. 그리고 교육 그 인구 유출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대학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지방 소도시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전입되는 경우도 많아서 졸업 후에 떠나가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청년몰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금 계산서 끊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어떻게든 마음껏 시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수렴하고 또 재도전할 수 있는 좀 텃밭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어떤 시도를 하고 창업을 계속 독려할 때에는 최소한의 이 사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제반 사항을 좀 마련을 함께 해줘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어떤 지역 행정이 타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업이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예. 어떻게라도 그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첫 삽을 잘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네. 사실 이런 기업 유치 같은 일이 아니라면 사실 뭐 행정이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려운 일 아닌가. 행정에서 공공 일자리 몇 가지 확충하는 것 외에 더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인 카드라든가 통장 같은 제도도 조금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노동에 있는 조건들을 좀 잘 보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청년 노무사를 매칭을 해준다던가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보장도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청년 디딤돌 카드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창업이나 뭐 취업도 그렇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게 비용인데,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 비용을 위해서 사실 어떤 기반이 없는 청년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어떤 시간을 이제 돈이랑 맞바꾸게 되는 최저의 일자리를 계속 긴 시간 이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훨씬 줄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자기 개발에 필요한 뭐 학원이나 뭐 심지어는 체육 활동까지도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예.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아는 지인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아침에 항상 늦더라. 아침 수업인데 왜 열심히 하는 학생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각을 한대요. 왜 지각을 하니 물어보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4학년인데 취업을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이러한 생계 유지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디딤돌 카드가 구조활동 지원비인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개발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취직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하고자 해서 이번에 그 로드맵 발표 시에는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고용부와 부산시가 지원을 했는데, 예. 대학 4년제부터 대학 졸업 유예자나 그리고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9월 달에 고용부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해서 네. 고용부에서도 먼저 대학 4년 졸업 예정자나 유예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학 4년부터 이후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좀 많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의원께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또 이런 저는 내용들이 그 있었으면 우리 좋겠다. 국장님 오늘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의 지금 우리 정책들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니 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네. 예전에 그 우리 원동력이 물적인 자원에서 지금은 인적 자원으로 옮겨왔다고 봅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예. 청년몰하고 푸드트럭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청년몰하고 푸드트럭은 실제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우리 청년 지원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년몰이 우리 그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면은 망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개성 있게 꾸며놓은 것이고요. 그 옆에 그 다음에 그 망원시장 옆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 청년몰로 꾸려놓은 게 있는데 그 결과는 극렬합니다. 폐업률이 40%고 한 곳은 번성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진입 초기부터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회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 사회와 함께 그 청년몰을 꾸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구성할 때 공급자들은 청년도 모이고 전통시장도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모여올 것이라는 그 윤리적인 의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네. 그런 청년몰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조금 개성이 넘치고 스스로 네.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그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푸드트럭을 지원하되 저는 조금 그 구체성이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을 나는 졸업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푸드트럭에 가서 어묵을 파는 것을 네.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푸드트럭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판로를 열어갈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지 실제로 단순하게 사업자 하나 넣어가지고 실제로 그 우리 취업률이나 이런 사업률의 수치의 증대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푸드트럭이 어떠한 비전이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모든 청년 창업 정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단순하게 한번 탁 내려와가지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수할 수 있는 낙수 정책에서 유수 정책으로 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말씀하셨는데 네. 많이 동의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의 그 창업 지원책이 주로 기술 창업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선 책이 들어와서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비기술 창업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청년몰 또 초기에는 이제 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이거 조성하고 나서는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뭐 그런 식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민선 책이 이후에는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저희들이 컨설팅도 계속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홍보 마케팅 그리고 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청년몰이 될 수 있도록 방향들을 저희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많은 제약 조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시도를 네, 하고 그렇죠. 부산시에서도 우선적으로 많이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각종 규제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푸드트럭 존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존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소리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어쨌든 뭐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에는 푸드트럭이나 청년몰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상가를 네. 빼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구조 때문에 이걸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빼지도 못하고 그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이 견해들이 많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예. 것들을 어쨌든 시나 지자체가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빨리 이 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아까 청년 디딤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정책 이걸 보면서 가장 이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3년간 1,0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간 1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걸로 되는데 네. 부산시에서 이게 과연 이 지금 600명에서 1만 명이 되는데 이 1만 명을 이 중간에 센터나 이런 거 없이 시에서 직접 했을 때 과연 이 세세한 부분들까지 개인적으로 관리가 되고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청년들을 믿고 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소모성 예산이 될 수 있다. 결국엔 차비로 쓰고 학원비로 쓰고 그 결과물은 나중에 부산시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소모적인 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 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디딤돌 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번에 6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다행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부에서 그 대상을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상까지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지방비가 좀 줄어들면서 예. 또 고용부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그 차이가 없도록 저희가 고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관리 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부하고 이 부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공무원 하나가 이렇게 한 분이 수행하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자치정부의 사업 내용에 있는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예. 여기서 사업을 일부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 비용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더 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사실 2014년도부터 청년정책 관련한 활동을 하고 2017년도에 부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원단을 하면서도 좀 일관되게 요청해왔던 것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었어요. 청년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거의 저는 뭐 청년 임대주택 기다리듯이 한 해 한 해 네.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내년쯤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청년 정부까지도 이제 좀 이제 좀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사 포커스 이 시간에는요, 부산의 미래, 청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요.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패기가 없다, 너무 쉽게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또 반대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성세대에게는 너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쉽게 내주질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이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얘기에 공감대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존 사회에 참여하는 데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도 참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영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치 쪽이라든지. 네. 네. 네,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좀 뭐 일자리라든지 사회 진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물도 태어나면 그렇고 우리 어린 친구도 태어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사회 관리를 받고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훌륭한 또 우리 취직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가 우리 사회의 그 훌륭한 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돕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 사례에도 보면은 뭐 프레드릭 라인벨트라든지 네.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하고자 노력했었거든요. 저는 청년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 청년들이 함께 우리 부산을 책임지고 우리 부산의 정치와 경제 이런 사회 영역으로 활동이 다양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선호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사회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치 쪽을 보자고 하면 정치 진출이라는 것이 여러 방법이 있으나 어쨌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 국회의원 결국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방법인데, 그 청년 비례대표라고 해서 어쨌든 당에서도 청년들을 기용을 해서 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 이 젊은 청년 정치인이 꿈을 꾸고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할 터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설령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출마를 결심을 해도 기탁금, 선거 비용, 경선 비용 이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현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흐르면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정치라는 업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대한민국도 젊고 이 개혁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정당의 구조, 이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지 국장님. 자꾸 현장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의 현장이 청년의 현장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개개인의 청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여태까지 제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니 뭐니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현실 정치의 영역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는 좀 다 연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좀 하나 있고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좀 간접적인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뭐
다른 세대들은 통장 회의라던가 뭐 지역구별 봉사 모임이라던가 뭐 새마을회 이런 유관기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정치인이랑 닿을 수 있다던가 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던가 이런 좀 창구가 있는데 뭐 청년 없는 청년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청년한테 그런 기구가 있었나 하는 뭐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청년 이렇게 정치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저도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좋은 제안을 해도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청년 햄버박스라는 정책이 우리 소확행 부분의 대상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외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게 청년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또 2가지가 채택이 되어서 내년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본인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정책에 반영되고 실행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 그래서 앞서 청년자치정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지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청년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하고 저와 같은 이제 386 세대 청년 시대 때는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확실히 달라요. 어떤 느끼는 부분이. 자, 그렇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호소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연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어쨌든 사실은 힘들게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정치라는 걸 배우고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직접 만날 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고 그 활동 반경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나 시의 본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 그리고 20, 30대의 청년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노력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통로들을 찾아서 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시나 자치구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철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청년들이 정치 참여도 어렵고 사회 활동도 점점 어려워지는가. 우리 지금 이번에 2016년도 20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요. 20에서 30대 인구는 35%입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단 0.9%. 아니, 1%가 안 되네. 네, 우리 청년 인구가 35%면 분명히 청년들이 공감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김현지 사무국장께서도 했지만 뭔가 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폐쇄적이라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기존에는 사업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미래도 걱정해야 되고 저는 또 2아이 아빠거든요. 애기들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제 일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가 양육의 개념에서 그리고 우리 미래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사회 전체가 제도를 만들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정치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뭐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청년 문제들이 많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행정 중심이다 아니면은 사용자 중심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 정치 사회 청년들의 사회 참여가 조금 원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되고 사회 분위기가 저는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요. 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제 그리고 또 사회 참여 정치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미래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이 청년들의 활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사실 네, 반 의원님. 네. 그 독립서점, 독립영화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생소한 단어들인데 예. 수도권에는 이런 길거리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분야들이 너무 많고 지방에는 사실은 너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물론 그 문화를 행하는 주체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도시 부산이 이 한시적인 행사만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건 사실이고 예. 이 여가 생활에 청년들이 여가 생활을 결핍함으로 인해서 문화가 주는 가치마저 좀 떨어뜨린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적 정책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취직이 안 되고 사실 이 문화 생활을 할 수조차 없는 이런 청년들에게 이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찾아서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문화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두 분은 네. 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사직동 실내체육관 인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멜빵 바지 입고 가서 롤러도 타고요. 예. 춤도 추고 하던 그런 문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청년들의 문화가 지금의 저는 대한민국의 K-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청년들이 마음껏 참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해외 어디를 가보더라도 상설적으로 특정 시간에 운영되는 그런 지역 마켓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광객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그것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이 네,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제안을 드리면은 우리 부산역에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는 멋진 광장이 들어섰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 우리 청년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문화예술가들이 마음껏 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오픈 공간이 조성이 예.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 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테고 부산에서도 창업가들과 지역사회가 모이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산 문화 플랫폼 구축이 그러니까 좀 저는 창작 활동을 네.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수혜적인 측면, 문화 활동을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문화 창작 활동이나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일자리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이 취직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복지 환경이라는 측면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일하는 기쁨 카드라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들 제공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문화 창작과 활동은 또 다른 영역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다양한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첫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창작을 지원하고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장을 마련하는 것,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플랫폼, 문화 플랫폼 말씀하신 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마이크 사업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문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양한 기회를 주는 그런 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 플랫폼에서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장에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부산에 청년 문화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게 청년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통폐합이 되었는데 이게 청년 정책의 입장에서는 좀 일관되게 정책들을 좀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향유자가 아니라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뭐 조금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청년층이 좀 주가 되어서 만들어 왔던 공연 문화 예술이나 좀 다양성 예술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좀 일관되게 좀 가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사실 이제 일하는 기쁨 카드 같은 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문화 바우처 같은 것이 좀 제공이 되어서 예.
네, 조금 뭐 전액 다 부담을 한다기보다는 좀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그 향유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돼도 좋겠다라고 예. 또 하나 제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포커스 여러분과 함께 이 부산의 미래 청년에게 듣는다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국장님께. 예.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두드리는 망치와 그리고 목수가 현장에서 두드리는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좋은 글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양극화 문제인데 그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돼야지만이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창업 그러한 부분들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하지만은 앞으로 시에서 디딤돌 카드나 시행했던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지 사무국장님. 네. 그냥 좀 가볍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여기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여기 가둬놓으려고 하면은 괜히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그렇게 넘나들다가도 좀 정주하고 싶은 매력이 생기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 정주나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좀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 좀 확충이 잘 돼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관광도시인 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적인 지원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반선호 의원께 역시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 결혼, 출산, 어쩌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기대되고 결혼이 기쁘고 축복받고 또 한 아이가 한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진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영철 의원. 네, 우리 최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공정하고 반칙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서 그 기회 속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위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주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년들의 탈부산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어렵겠죠.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뭘 바꾸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 이 떠난 도시는 정말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부산의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